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네이버한테 피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키워드 광고랑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는 키워드 광고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높은 체감 효과가 있어요. 돈 쓴 만큼 나와요. 그리고 브랜드 노출도 용이해요. 왜냐면 어찌됐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 창업하면 치킨 창업 쪽에 있으니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점은 비용이 높아요. 비용이 높아요. 잘못 들어가면 되게 돈만 날리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워낙 왜냐면 그냥 심심해서 클릭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경쟁 치열한 데 같은 경우는 안 좋아요. 키워드 광고가. 파워 콘텐츠는 최근에 블로그 같은 영역에서 작업을 하도 많이 하니까 파워 콘텐츠라는 거를 네이버 측에서 돈을 벌려고 야 니네 블로그 작업하지 말고 파워 콘텐츠 영역을 줄 테니까 여기다가 와서 광고해 라고 해서 정식적인 뭔가 블로그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비용이에요. CPC 단가 낮아요. 클릭당 15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어요. 연관 검색어 바로 밑에 내려와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돼요. 그리고 이 약점 같은 경우는 주목도가 낮아요. 생각보다 이게 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봐요. 파워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DB 질이 좀 낮아요. 여기 같은 경우 DB 질이 좀 낮아갖고 실제 들어온 전화 문의가 약간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피자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피자 주문 때문에 뭐 했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DB 질이 낮아요. 정말 창업을 하기 위한 DB 질이 아니고 이상한 DB 질이 많아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팁 같은 거를 보시면 이 키워드 광고를 결국엔 로그 분석으로 다 잡을 수 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두 번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도 직접적인 전환 키워드가 있고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간접 키워드를 모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카페 창업으로 전환이 많이 일어났다고 나와요. 실제 데이터 보면. 근데 카페 창업으로는 데이터가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만화 카페라는 게 실제로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 전환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만화 카페를 버리잖아요. 왜냐면 비용이 비싸니까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키워드들이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만화 카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카페 창업으로 해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토스해준 키워드가 저 간접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 키워드가 뭔지도 같이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좋은 거를 버리는 실수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세부 키워드도 발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확장 키워드. 왜냐하면 그 경쟁의 키워드만 쓰면 결국에는 비용이 비싸요. 예를 들어 아까만 계속 예를 들어서 뭐 카페 창업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잘 쓰는 거 성공 창업이라든지 뭐 뜨는 창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키워드를 발굴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안 쓰면서도 뭔가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런 키워드에는 더 어떤 유인 효과가 더 좋죠. 그리고 A/B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예예요. 제가 지금 키워드 광고의 예를 들고 왔는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폐점률 육수당인데 한촌 설렁탕에서 한 거래요. 폐점률 0%의 한촌 설렁탕 36년 노하우로 망한 가게 살려주는 외식 창업. 네. 혹하잖아요. 왠지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폐점률이 0%예요. 네. 근데 육수당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쓰는 회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폐점률 0%. 당연하죠. 폐점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건 진짜 이상한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브랜드가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건 팩트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데 많은데 어찌됐건 이 키워드 쪽에는 대부분 두 가지 정도를 써요. 하나는 숫자와 저와 같이 이 전환을 바로 일으킬 수 있는 프로모션이 들어간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태. 그게 뭐냐면 우수 프랜차이즈 1등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공신력을 부각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나마. 다른 거 보면 되게 졸려온 것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런 식의 이게 지금 만화 카페 쪽에 생각보다 잘 안 나오네요. 만화 카페 쪽에 그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라 했냐면 365일 성수기 만화 카페 놀수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화방 카페로 수익 창출되고 그 다음에 업계 최다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저희 볼륨을 보여준 거죠. 우리 1위야. 그리고 연예인 모델도 썼어. 이런 식으로. 왜냐면 다른 애들은 그걸 안 쓰고 있거든요. 연예인을 써도 이거를 쓰지도 않은 사람도 많고 실제 1위랑 2위의 격차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위야. 괜히 2, 3위 이상한테 가갖고 하지 말고 1위 쪽에다 해.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전환에 대한 반응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평이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팩트고 그게 부각시킬 수 있는 거라면 꼭 집어넣으세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진율 뭐 얼마 이런 것도 많고요. 패점률 0% 이런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되 거기서 차별화된 우리만의 포인트를 조금 가져가셔서 썼을 때 전환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근데 알볼로는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죠? 네. 알볼로는 뭐 철학 얘기하거든만. 좋은 브랜드예요, 알볼로. 아, 저거는 오타일 수도 있고요. 일부러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아마 오타일 경우는 아니고 아마 저게 그냥 저 형태로 컨펌이 됐던 것 같아요. 육수당이 아무튼 많이 해요. 실제로. 제가 계속 이렇게 보면 육수당이 다음 DDN 쪽도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커피베이는 원래 PC방 쪽이니까 돈 많이 쓰는 브랜드예요. 예.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많이 쓰는 브랜드가 저 브랜드예요. 그리고 네이티브 광고예요. 네이티브 광고가 뭐냐면 거의 그 뉴스 기사 같은 형태. 이런 형태 보셨죠?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옆에 무슨 뭐 네티즌 뭐 어쩌고 써 있는 거 있고 뭐 여기에 막 이런 식으로 막 기사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네이티브 광고. 저런 형태도 많이 씁니다. 근데 저거는 DB 질이 낮아요. DB 질이 낮는데 기본 시작하는 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월에. 그렇기 때문에 매월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업 DB를 쓰는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가 평균 돈 쓰는 그 월의 마케팅 비용이 한 500 정도 돼요. 그걸 다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한다면. 그래서 잘 쓰는 데 같은 경우는 이거를 3월 달이라든지 많이 몰려와야 할 때를 써요. 그때만 딱. 그때만. 평균적으로는 안 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아까 이 팁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상 집중할 때 요 채널은 필요하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도 어떤 랜딩 페이지 두 개를 일부러 걸어놔요. 그래서 하나는 숫자로 돼 있는 거, 하나는 뭐 신뢰도가 높은 거 이런 형태로 두 개 랜딩 페이지 걸어놓고 전환이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그것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점이 DB 절대량이 확 늘어요.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쉽게 하루에 5개씩 막 들어와요. 하루에 5개씩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제가 예전에 피자에 있을 때 이거 한 다음에 하루에 거의 평균적으로 한 12개씩 들어왔어요. 근데 DB가 엄청 낮더라고요. 뭐 피자 주문하든지 뭐 이상한 거 막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쓰시되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하기 같은 경우는 이게 다 PR 쪽이에요. PR 쪽. 보도자료. 이거 되게 보도자료 쪽으로 많이 쓰는 건데 죄송한데 이 글씨들이 다 제대로 안 나와서 이게 찍어도 참 가치가 없는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그 창업적으로 많이 하는 브랜드인데 거기다 그 검색을 하니까 다 창업적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라든지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프로모션도 하고 광고 모델 하는 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창업 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창업. 뭐 가맹점주 만족도 올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원가 어떻게 돼.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다 내지요. 그리고 이거는 외식 업계에서 받고 싶은 공식적인 3개 엠블럼이에요. 대부분 이거를 꼭 받으려고 해요. 우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나름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나름. 얘네는 어차피 쟤네는 그 매일경제 거니까 저거는 뭐 많이 광고하거나 하면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저것도 쉽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들어갔을 때 보통 이걸 가지고 공신력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건 홈페이지 같은 데 많이 쓰고 하고 저거는 프랜차이즈 협회인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거 하면 브랜드 신뢰 구축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브랜드 내가 잘 모르는 무연설렁탕 처음 들어본 건데 나만 모르는 브랜드구나. 되게 유명하구나. 이거 상도 받았네. 100대 프랜차이즈야. 뭐
대상도 받았네, 뭐 우수 프랜차이즈야 이렇게 되면 거기에 신뢰도가 생겨요. 그래서 좀 더 전환에 용이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점이 또 뭐 있냐면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옛날에는 저런 거 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고 정말 엄격했는데 지금은 정말 난리의 난립이에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창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정말 쓸 장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돈 주고 사면 되죠. 물론 이건 아니지만 다른 거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매체 어디 뭐 무슨 매체 어디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높은 활용도라는 건 브로셔에도 쓸 수 있고 홈페이지도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점주들한테 뭐 상담할 때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이 약점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직접 매출이라든 직접 전환에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평판을 높이는 거지 어떤 매출 바로 전환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환율이 낮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식 같은 게 너무 많아갖고 신뢰도가 저하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거 나와도 잘 안 믿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끔씩 팁을 말씀드리는데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0개 매장 30개인데 PR 쪽 뉴스 쪽을 좀 하고 싶은데 대행사를 써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써야 될까요? 저희 30개입니다. 30개입니다. 써야 될까요? 아까 제가 이런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PR 같은 거 했을 때 써야 될까요? 네? 누구 말씀 주셨어요? 써야 될까요? 저 이것만 계속 물어볼까요? 네네. 아, 그렇죠. 그건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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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 아,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제 PR 대행사를 써야 되냐는 질문을 했을 때예요. 근데 PR 대행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다고 하면 저는 안 쓰길 권해요. 왜냐면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최소 금액이 500이에요 월에. 그리고 한 4건 정도 나와요 월에. 개런티 할 수 있는 게 4건 정도 나와요. 근데 뭐 그거 나온다고 한들 지금 당장 창업 DB가 중요하겠어요? 뉴스가 중요하겠어요? 금액을 봤을 때.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니까 이걸 하려면 최소한 알볼로나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올라왔을 때 좀 더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할 때 필요한 거지. 그런 작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대행사를 쓰는 게 아니고 아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자랑 컨택해서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 매체 지면을 사는 형태의 보도자료 기사까지 우리가 쓰고 니네 송출만 해줘 하는 형태의 그래서 그 창업하는 애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내요. 한 달에 4개 정도.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요즘 매체 잘 구분 안 하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한 건당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4건 나오는데 뭐 끼켜야 뭐 진짜 막 해봤자 60만 원, 뭐 6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게 낫다. 예. 왜냐면 또 그럼 나는 내가 글을 못 쓰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써줘요. 또 써주고 송출까지 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줘요. 보통 PR 대행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광고가 아니니까. 그거는 데스크에서 잘릴 수도 있고 기자가 쓰다가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왜 안 써줘? 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거는 제3자가 나를 칭찬해 줬을 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PR이 원래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면 그냥 광고가 보통 그렇게 정의 내리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게 광고라면 PR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준 거예요. 알볼로 좋아 이런 것처럼. 그러면 아 이거 좋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돈이 없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차라리 매체 지면을 사서 그와 같은 형태로 한 뭐 100만 원도 안 나오니까 진짜 아까 60만 원 돈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컨텐츠만 개발해서 이걸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팁 하나 더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는 결국엔 예를 들어서 소자본 창업 그러니까 일반 기사 같은 경우 뭐 소자본 창업, 뭐 예를 들어서 카페 창업 이런 거를 잘 노골적으로 안 써요. 기사들은 원래 기명 기사들은 정상적인 기자분들이 쓰시는 거는 그런 걸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광고가 너무 티나게 나오니까. 그래서 안 쓰는데 이런 지면을 사는 건 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소자본 창업, 카페 창업, 뭐 심지어 무슨 뭐 되게 그 낯뜨거운 것도 막 다 써줘요. 네, 자랑 같은 거 다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 엠블럼 같은 경우 이거는 아니고요. 다른 매체사 엠블럼 한 100만 원, 300만 원 정도면 삽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기는 PPL이라는 협찬 자막이에요. 많이 보시기도 하고 뭐 하실 텐데 PPL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내용들은 돈 많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돈 없는 회사들이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막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막만. 거기에 뭐 노출하는 이런 거 말고요. 예, 뭐 연예인들이 뭐 직업군으로 피자를 창업하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자막에만 나올 수 있게 이런 형태로 활용하면 이거는 별로 안 비싸요. 예를 들어 그냥 예능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한 번 나가는데 100만 원에서 뭐 200만 원 사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 크게 계약하면 싸게도 돼요. 싸게도 된다는 거는 여기 제가 팁을 드리겠지만 이 뭐지 사극은 자막이 잘 안 붙어요. PPL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막이 안 붙기 때문에 어찌됐건 자막을 싸게 팔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요즘 서브웨이가 여기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조마루 감자탕은 컨셉도 좋잖아요. 자기 뭐 한식이고 어디였더라? 무슨 이상한 브랜드는 아니고요. 유명한 브랜드였는데 거기에 실제 옛날 무슨 어떤 배경으로 뭘 했는데 그 상호가 주막집 상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재 받고 그 방송사가 벌금 먹었죠. 근데 그 업체는 대단히 큰 브랜딩 효과를 얻었죠. 왜냐면 그냥 뭐 그게 아니고 거기 안에서 컨텐츠로 나온 거니까. 그런 형태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건 자막으로 활용해 보셔라.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비슷해요. 강점 같은 경우는 브랜드 신뢰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고요. 높은 활용도 많고요. 홈페이지 가면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어디 나왔어. 그 블로그 같은 포스팅에도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팁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자막 순서가 중요해요. 자막 순서 어디가 가장 비쌀까요? 10개가 돌아간다고 치면 가장 잘 나가는 게 10개에서 좀 잘 되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돌아가요. 잘 안 되는 브랜드는 한 3개, 5개 정도 돌아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나오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크게 한꺼번에 말씀 주시는 게 잘 모르겠네요. 어디가 좋을까요? 맨 처음. 나는 맨 마지막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진보적인 분은 안 계십니까? 진짜. 예? 처음도 있고 또 마지막은 없어요? 마지막 아닌 것 같으세요? 마지막 이유는요? 괜찮은데. 실제 가장 비싼 게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네네,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보통 서비스 같은 느낌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잘 안 봐요. 누가 거기 그 자막 계속 봐줘요. 이거 안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노출을 가져가려면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보통은 PPL 금액이 많은 업체가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을 가져가는데 협찬 자막만 조금 많이 하는 업체는 일부러 거기다 껴주기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에. 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약점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안 나오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 TV 나왔다가 되게 커요. TV 나왔다가.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사극 자막은 저렴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순간 시청률 데이터가 나와요. 그 업체한테 보통 이거 업체들이 이 자막을 많이 파는데 이 자막을 많이 파는 이유가 업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막 팔면 끝이에요. 광고 대행사가 이걸 하는 게 없어요. 더 추가로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 업체 입장에서 되게 하기 좋아요. 하는 일 없기 때문에 팔기만 하면 되니까. 영업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마케터 입장에서 필요한 건 순간 시청률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연예가 중계에 그 이 협찬 자막을 노출했는데 연예가 중계가 원래 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바로 협찬 자막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 노래 뮤직비디오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망해요. 왜냐면 그 뮤직비디오 봐주고 다 이거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드라마는 다르죠. 드라마는 혹시 내가 보는 드라마에 예고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 아무튼 그와 같은 순간 시청률 데이터를 갖는 게 예를 들어 똑같은 자막을 쓰지만 가장 효과가 높은 이거는 심지어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그램이 7%의 평균 시청률을 내고 있다고 하면 어떤 프로는 평균 시청률이 7%인데 순간 저 자막 시청률은 9%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같은 돈이면 9%짜리를 해야죠. 그러려면 그 기준이 순간 데이터 시청률이에요. 그거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셀러브리티를 활용해서 노출을 한 건데요. 그 연예가 중계라는 쪽에 뭐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는 분이 그 인터뷰 이런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연예가 중계가 쏜다라는 컨셉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우리는 커피만 제공해 줄게. 그리고 이 이미지 쓰게 해줘. 그리고 너희는 돈 니네가 안 내고 우리가 내잖아. 이렇게 하는 형태로. 근데 실제 이거 했을 때 이 푸드트럭 빌리는 거가 25만 원 정도 됐고요. 사람 2명 원래 직원은 쓰는 거니까 그 넘어가고. 그리고 그 원두 뭐 이런 거 해봤자 하루에 5만 원, 1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거 한참 뜰 때 저희가 했거든요. 얘 누구죠? 얘 잘생기네. 그리고 이 친구도 그때 한참 저기 할 때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 또 아는 업체가 PPL 쪽에 있어갖고 해달라고 했고요. 저거는 그 뭐지? 그 드라마였는데 그 음식 먹는 드라마 무슨 그런 거였어요. 아마 그때 네네네 그것 때문에 떠갖고 그때 저희가 이걸로 해서 저 기사가 나온 다음에 그 기사가 연예 기사에 그 메인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 노출 효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노출 효과 하려고 막 다 데이터 다 파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비용이 얼마 안 들었다 중요한 거예요. 예, 비용이 얼마 안 들었다. 많이 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약간은 인맥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혹은 아는 분이 이런 데 있다고 하면 먼저 제안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앵글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PR 쪽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앵글을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떠냐. 그러면 걔네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보기인데요. 다시 보기가 뭘 말하는 거냐면 리타케팅 광고예요. 아까 맨 처음에 생각하게 하고 고객이 생각하게 하고 찾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기로 왔잖아요. 이 다시 보기가 소비자들이요 바로 선택 안 해요. 바로 전환 안 일어나요. 바로 전환이 일어나는 상황은 보통 다 그때 나와요. 한두 번 방문했을 때. 바로 전환이 나오는 상황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홈페이지 백다방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이런 리타게팅 광고가 같이 돌아가주면 되게 볼륨이 있어 보여요. 그 브랜드가. 그 육수당이 이거 하더라고요. DDN. 이거 DDN이 뭐냐면 DDN 장점이 뭐냐면 네이버의 그 메인 시간대에 돌아가는 이 광고 있잖아요. 이 광고. 그게 보통 가장 잘 나가는 시간대에 돌아가는 게 뭐 그냥 정가로는 3천만 원 써 있어요. 한 시간에. 그래서 막 PC 게임들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비싸긴 한데 이 다음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의 어떤 그 매체 밸류랑은 많이 다르니까 포털 밸류가 다르니까 이쪽을 쓰게 해줘요. 메인 쪽을. 다음에 메인 쪽을 쓰게 해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메인에 들어가려면 되게 비싼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서는 그냥 이 광고를 같이 쓰게 해줘요. 어떤 상황에 예를 들어서 외식 창업이라든지 그 특정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원래 광고 들어가요. 원래 광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연 설렁탕 쳤을 때만 이거 들어가요. 무연 설렁탕 것만. 그리고 딴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포털을 보고 있는데도 딴 거 들어가요. 예, 그런 형태. 그래서 볼륨감을 키울 수 있는 걸로 리타게팅 광고를 쓰는 게 좋다. 이 다음 같은 경우는 비용 대비도 좋고요. 그래서 보통 키워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그냥 유료 광고를 했을 때 네이버 키워드와 이 DDN을 같이 돌려줬을 때 가격 대비 효과가 좋더라고요.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산만하게 해요. 막 산만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문맥 검색할 때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관심사 검색할 때도 나오고 지금처럼 그 특정 홈페이지에 나왔을 때 다시 쿠키감 물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좋고요. 페이스북도 같은 논리예요. 아니 같은 그 원리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같은 원리고요.
유튜브에서 무슨 영상 보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내가 봤던 무연 설렁탕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요즘 그렇게 나와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 워낙 활성화가 되니까 그쪽에서 창업에 대한 어떤 그 광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나 하시면 안 좋아요. 왜냐면 그게 어울리는 매체가 그 매체에 어울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커피는 괜찮아요. 커피 같은 경우는 비주얼 좋고 막 하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 설렁탕 같은 게 인스타그램에 하면 관심 안 둬요. 그래서 보통 커피 쪽이 인스타그램 뭐 창업 문의 하더라도 그런 게 어울리는 거 비주얼 뭐 예를 들어서 디저트 아름다운 디저트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어울려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 팁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다 팁을 안 썼는데 인스타 같은 경우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를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자본 창업 같은 걸 해시태그로 쓰려면 엄청 많이 돈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쓰려면. 근데 여기는 뭐 소자본 창업, 예를 들어서 커피 창업, 제가 그 커피 했을 때 이건 얘기 되는 건가? 경쟁사 브랜드를 다 붙였어요. 경쟁사 브랜드를 해시태그로 다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탐앤탐스, 경쟁사는 아니지만 탐앤탐스,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바셋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붙였어요. 그럼 폴바셋을 타고 들어온 유저들이 그 커피 브랜드를 봐요. 그 커피 브랜드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급이야? 뭐지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낯선 경험이 일어나죠. 그러면 소비자는 그 낯선 경험이 일어났을 때 더 기억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노출이 안 되게 여기에 관건은 뭐냐면 여기에 나왔을 때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거기도 역시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특정 해시태그에 오래 머무르는 게 중요해요. 그 인스타그램 보시면 거기에 상위 6개 정도가 베스트 게시물로 올라갈 거예요. 그 게시물에 올라가야지 그 밑에 내려가봤자 아무도 안 봐요. 항상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를 썼냐면 이거 했을 때 이 박보 이 연예인이 되게 유명하니까 이거를 걸었을 때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별도 해시태그만 걸었는데 그 해시태그에서 각 브랜드의 해시태그 그 베스트 게시물에서 3일 동안 안 떨어졌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거 가렸던 건 여기 이름이 있는데 제가 왜 가렸냐면 너무 창업틱 해갖고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렸던 건데 결국엔 좋은 거였어요. 왜냐면 읽다 보니까 빠지더라고요. 저도 벤치마킹 뭔가 들어왔는데 들어와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창업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마진율이 얼마고 뭐 막 이러니까 저도 빠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얼기설키게 되게 잘 돼 있어갖고 되게 내용들이 창업에 적합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다방 같은 경우는 되게 이런 캐릭터나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되게 잘 만들었고요. 재밌는 거는 잘 만드는 웹페이지 업체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지만 이 두 개가 한 업체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그 웹페이지 업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경험이 많은 업체들은 전환을 잘 만들 수 있는 디자인과 그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도 있으면 활용을 하셔갖고 단순히 돈이 싸니까 여기다 하자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레퍼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브랜드 밸류가 좀 있는 브랜드를 한 경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주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다른 감자탕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막 그 남자다움이라는 거를 되게 컨셉을 잘 살려서 계속 끝까지 잘 하더라고요. 채도도 쓰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TV 방송에 나왔던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이런 형태의 홈페이지 이거는 전형적인 텍스타일 형태의 홈페이지고 그러니까 큰 브랜드가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런 형태 뭐 미스터 피자라든지 뭐 알볼로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는 다 창업 얘기가 많긴 한데 보통 이제 그런 브랜드는 창업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뭐 배달 주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하죠. 교촌 이런 것들처럼. 근데 그런 형태고 이제 창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업체의 형태는 랜딩 페이지예요. 스크롤 내리면 그냥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 그런 형태가 금액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보통 한 랜딩 페이지 만드는데 한 400, 500 정도? 그 정도 들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거 만들려면
한 1,500원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랜딩 페이지, 그래서 창업하는 업체들이 그냥 딱 그 포인트만 보여주려고 랜딩 페이지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포인트가 이 가맹점 규모에 준하는 랜딩 소재 변경이라고 말씀을 제가 적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10개 브랜드의 홈페이지 모습과 30개 브랜드, 아니, 가맹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30개 가맹점을 갖고 있는 브랜드의 모습, 그리고 다시 100개 이상의 그 가맹점을 갖고 있는 브랜드 홈페이지는 그 말하는 메시지가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30개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배달 주문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매출 얘기하고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매장도 없는데 내가 뭘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창업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주고, 30개 이전까지는 창업, 정확히 말하면 한 50개 이전까지는 창업을 조금 노골적이라도 계속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볼륨이 100개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조금 이제 체면을 차리는 형태, 적당히 창업과 그리고 일반 B2C 소비자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녹이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가주는 게 좋고요. 요건 또 팁인데, 만약에 내가 10개 매장 혹은 30개 매장, 20개 뭐 이 정도의 매장이다, 매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매장 찾아보기 있잖아요. 없애버리세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매장, 그 소비자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요. 근데 뭐 1년 됐고 2년 됐고 이게 되게 안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보통 뭐 1년에 100개 했다, 뭐 1년에 60개 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단편적인 예를 봐서 카페베네가 먼저 나왔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투썸 플레이스가 먼저 나왔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서? 투썸 플레이스가 먼저 나왔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그럼 나머지는 다 카페베네예요? 그러신 거예요? 그럼 카페베네다. 카페베네가 먼저 나왔다. 손 안 드신 분은 많은데 한 분만 드시네요. 카페베네가 2008년 나왔어요. 그리고 거의 투썸이 2002년 나왔어요. 2002년.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카페베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예를 들어 스타벅스랑 단적인 얘기를 비교를 하면, 스타벅스가 거의 15년 가까이에 만든 성과를 카페베네는 4년 만에 했어요. 그 프랜차이즈 쪽에 잘 이제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빨리 성공한 만큼 빨리 접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천천히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컨디션에 맞춰, 물론 거긴 직영점 위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하는 브랜드와 이 창업만, 제가 창업 DB 쪽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막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워낙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라든지 트렌드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 못하면 죽고 사장하고, 얘네들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한테 월급은 줘야 되는데 못 주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그런 형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볼로도 그러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이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홈페이지예요. 제가 그 도움을 드려야 되는 지인인데 창업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홈페이지 만드셨어요. 아무래요. 이거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름을 안 보이게 하려고. 혹시 이게 원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요런 형태로 제가 막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여기에 단점이 뭐인 것 같아요? 단점 하나만 먼저 얘기해 보시죠. 단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보자마자 이 이미지가 너무 조잡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식욕을 져야 하는 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다시 바꾸게 될 거고, 이런 뒤에 배경 색깔을 아마 다시 바꾸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보시고 났을 때 뭔가 느낌이 없을까요? 소비자는 다 눈이 똑같아요. 아까 바로 전에 이 홈페이지를 보는 것과
이 홈페이지를 보는 것과는 너무 극단적인 비교긴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요. 심지어 여기는 쇼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나? 아, 그럼 이쪽 물류 쪽이나 혹은 뭐 쇼핑몰을 따로 열어갖고 이걸 하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클릭해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 뭔가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컨텐츠가 없어요. 지금 클릭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커밍 순을 써 있었어요. 이런 거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의지는 있으시나 그 의지가 컨텐츠랑 같이 맞춰서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돈만 버린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어떻게 잘 돼서 심지어 거기는 그 CPC 광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클릭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창업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나갈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는 거에만 국한되면 다행인데 이 브랜드를 다시는 내가 보지 않으리. 저런 촌스러운 브랜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더 큰 거잖아요. 이게 다시 뭔가 다른 걸로 해서 다시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한데 그리고 혹시라도 의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컨텐츠를 안 넣는 그런 실수는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되게 그 식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식감이. 이 햄버거가 물론 이게 그런 그 특수한 그 섬에 있는 햄버거래요. 섬에 있는 햄버거라 해서 이런 컬러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리고 심지어 거기 심볼에는 햄버거에 야자수가 올라와 있어요. 예. 네. 전혀 그 심볼로서의 역할도 안 되고 전체 카테고리나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됐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이게 롤링 배너잖아요. 이게 배너가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는 3개 남아갖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3개 배너가 이미지가 똑같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기에 배너 구자를 3개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컨텐츠가 따로따로 나와야죠.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안 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잘 된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어찌됐건 만약에 우리가 광고도 잘하고 있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모든 역할들이 잘 체크를 했을 때 잘 되고 있는데 왜 전환이 안 일어나 라고 됐을 때 그때는 딴 거를 보지 마세요. 홈페이지 문제예요. 홈페이지. 차라리 내가 만약에 홈페이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못하겠다. 못해서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네이버에 모두라는 그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 같은 웹페이지가 있어요. 차라리 그걸로 하시는 게 네이버의 검색 노출도 잘 되고 쉬워요. 그건 정말 거기 표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30분이면 만든다고. 정말 30분이면 만들어요. 그 블로그처럼 되게 쉬워서 웹페이지가 그냥 이미지만 있고 컨텐츠만 있으면 바로바로 끼워넣어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검색도 잘 돼요. 보통 웹페이지 웹마스터 도구에 그 노출시키려고 했을 때 치킨이라고 했을 때 치킨 홈페이지가 상단에 잘 나오지가 않아요. 자기 브랜드가. 근데 그런 형태로도 모두를 사용하면 자기네 거기 때문에 노출을 더 용이하게끔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할 바엔 차라리 그와 같은 공짜예요, 심지어. 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 쓰시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결국엔 내가 마케터였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을 생각해 보고 찾아보는 활동에 우리가 뭐를 해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다시 자랑하는 포인트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컨텐츠는 이럴 때 사용해라. 이런 타임에 이런 걸 사용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그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통 창업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텀이 있어요. 그 텀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거의 2주예요. 2주.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2주예요. 그 사이에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갔는데 보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가서 보였거나 이렇게 해서 왔겠죠. 그게 보통 한 2주 정도 텀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는 게 그거예요.
UV가 그렇죠. PV나 UV가 많은데 왜 전환이 안 일어나지? 오는 사람은 분명히 많은데 키워드를 타고 들어왔는데 왜 전환 문의가 안 들어오지? 그럼 분명히 위에서 쏴요. 야, 광고는 광고대로 했는데 왜 전환이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문제가 바로 저런 것들에 있는 거예요. 그 전환이 안 되는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한 2주 정도 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리타겟팅 광고 같은 걸 써줘서 계속 유인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좋았네요. 예, 그렇게 하고 다시 보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건 다시 전환을 높일 수 있게 브랜드 검색을 말씀드린 거고 다시 구매할 때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유용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수의 어떤 분들은 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되게 추운 날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막 이렇게 공부하러 다니다 보면 내가 여기 왜 왔나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또 혹은 또 되게 주의 있게 이렇게 봐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내내 되게 고마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다시 이렇게 현업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다시 이와 같은 것들을 적용해 보시고 뭐 안 되면 다시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왜냐면 제가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떠나서요 저한테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저한테도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저도 역시 다음에 저희 브랜드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백업 데이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힘든 외식 환경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건승하시고요. 제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질의응답이 남아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느낌으로 그 질의응답은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희 한 5분 정도 쉬고 다시 할 건데 그 테이블에 있는 접시나 이런 것들 저쪽으로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